미국장도 그렇고 현재 조정을 받았냐 싶을 정도의 탄력적인 반등 이미 주력주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시장 지수가 3013포인트뿐이 안 되지만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IT주들을 비롯해서 종목군들의 고가 행진은 다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뭐 지수까지도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게 되죠. 자, 내일 기준에서의 공략주입니다. 개장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종목군 변동성 확인해서 설정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기준,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기준, 그리고 기아차, HMM, 단할.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기술주들의 랠리가 더 강도 있게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높지 않아요. IT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뭐 2%대 반등, 업종 기준에서의 2%의 반등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덜 밀리고 덜 빠지고 탄력적인 강세.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원체 밀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큰 반발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 지수의 흐름도 다소 이제 뭐 제한적인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IT 기준에서는 뭐 상당했죠. 어쨌든 지금 3월 12일자의 관심 종목, 금요일 날 관심 종목 요 부분 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걸 또 올려줘라. 그리고 요 내용들 있죠. 일자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 주도주의 거래량의 기준. 오늘자의 그 방송 원고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은 이제 그 방송 원고 부분 보시면 일단은 거래량 종목 개장 전에 상한가 좀 잡아내자라고 이제 그 올려드리는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의 교육 기준점들이, 그죠? 교육 자료 기준점들이 필요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링크까지, 거래량 동영상 링크까지 같이 올려드릴 텐데 출석 체크부터 하시죠. 자, 701109 한번 가겠습니다. 701109 채팅방에 또 카카오톡방에 701109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하고 다른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자꾸 701109를 누를까? 그렇게 되면은 방송을 윤정수가 또 하는구나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이신 방 위주로만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벤트 부분에 관련해서 자꾸 이제 전화 주시고 기존의 이벤트 다시 해주면 안 되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분들 괴롭히지 말라고. 장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별로 뭐 이제 막 스타트고 이제 막 움직이는데 장이 좋다고요? 우리는 좋잖아. 오늘 HMM 정도가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좀 눌림폭이 있어서 그렇지, LG화학에 또 IT,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3만 7천 원 요 기준이 뭐 내일이면 이제 14만 원대 그럼 다 나올 거 아닙니까? 701109 얼른 좀 능동적이셔야죠. 지금 이 시간이 원래 접속 인원도 더 많으신 시간이잖아요. 701109 오늘 그 자료 넣어주시고, 방금 종목 올려드렸어요. 우리 임직원방에 그 종목 이렇게 701109 잘 넣어주시는 방만 넣어주시고, 여기는 뭐 아무도 뭐 반응도 없어 이쪽 방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도 대방님부터 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셨는데, 능동적으로 이제 넣어주시는 방 기준 위주로, 그렇죠. 이렇게 VY님께서 넣어주셔야 뭐 자료를 넣어드리고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남들 그럼 주무시는데 넣어드릴 수는 없잖아. 능동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일 공략주 올려드리고 나서 또 어떤 거 올려드려요? 동영상 교육자료 올려드렸으면 그 동영상 링크도 우리가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개장 전에 상한가를 잡을 수 있을 그러한 거래량에 대한 기준, 그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사실상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목소리도
조금 좋아지는 그 목소리 속에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아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를 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 윤정두가 어찌됐건 여러분들 그 불법 광고쟁이들로부터도 지켜드려야 되고 또 교육도 해드려야 되고 또 종목도 이렇게 오픈해드려야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 유료 회원님들 주력주들도 잘 잡아드려야 되고 오늘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은 날로 먹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도 그렇게 많이 안 올려드리고 아주 그냥 날로 먹었습니다. 방한 분위기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다고 나쁜 날도 아니고 못 올라가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장이 아니잖아요. 다들 지금 영차 이모티콘 다들 부자 된다 봐 이제. 이모티콘 대박들이셔 아주. 오늘 또 우리 일사천리님께서 도라지청을 또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오늘 새조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스크를 그냥 이게 5박스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마스크를.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 마스크 그리고 또 새조개하고 참치 새조개하고 참치까지 이렇게 참치는 대뱃살 부분 이렇게 좀 행복하셔야죠. 이렇게 다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유튜브 구독 신청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또 방송 찾아오셔서 교육 방송 좀 보시는 방법 그 부분을 좀 오픈해 드릴 겁니다. 오늘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LG화학. 근데 이제 이 LG화학의 경우에도 공지사항 놓고 보시면 이래요. 최근에 계속 LG화학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오픈해 드린 것처럼 보시면 이렇게 되죠. 03월 11일 LG화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추세 매매 기준에서 5매매 20매매 그 다음에 10일자에도 있지 않나요? 10일자에도 LG화학 09일자도 있나? 09일자는 없고 08일자는 08일자 있어요? LG화학. 그럼 8일, 10일, 11일, 05일자는 HMM에 있고, KB금융에 있고, 04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08일 이번 주 내내죠? LG화학 올려드리고 그 수익을 내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계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링크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결론적으로 그 기준을 제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알람 구독 신청하셔서 그 수익 잡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알람 신청하시고 구독 신청하시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테슬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를 키세요. 네이버를 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공식 채널과 캐치스타 공식 채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유튜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공식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 페이지가. 이 공식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밑에 이렇게 쭉 내일장 공략주, 하이닉스, 포스코, 엠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KB금융, LG화학 이게 언제적 기준이죠? LG화학이 2월 26일 기준에서 LG화학.
이때 LG화학을 좀 설명을 하나요? 한번 보시죠. 2월 6일 기준에 LG화학 기준에서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왜 갖고 왔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45% 올릴 때 LG화학이 10월 달에 사실상 10월 말 11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물적 분할이 무슨 악재인 것처럼 시장 분위기도 8, 9, 10월 달에 좀 안 좋을 때였죠. LG화학 같은 경우에 60만 원 이탈되니까 그게 고점 대비해서 또 25%까지 밀고 내려간 겁니다. 무지하게 밀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LG화학이 이제 끝난 것처럼. 근데 결론적으로는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주축 사업을 빼내는 거 아니에요. 빼서 그거를 빼서 어디다 갖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100% 자회사 개념으로 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금을 유치하면 이제 비중은 좀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준에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적절한 조정을 받는 기준, 이 적절한 조정이 사실은 가격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20%. 시가총액 3위 종목이 20% 수준의 조정, 75% 상승이 나오고 78% 상승이 나오고 25% 조정이니까 좀 과도하긴 하죠. 근데 아예 못 오르고 조정받은 종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났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드려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LG화학은 긍정적인 이유의 기준이 일단은 물적 분할의 실질적으로 진행 단계의 기준이 됐죠. 그죠? 자금 유치를 이제 단행하는 기준이 됐죠. 물적 분할은 이제 단행하기로 결의를 다 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흥행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제시할 거고, 또 IR도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성공되리라 보고 있죠. 지금 산업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에 대한 흥행,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인데 펀더멘털 나쁘지 않죠. 저평가 상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화학 쪽에 대해서 기초 소재 부분의 실적 개선폭 굉장히 지금 경기가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그러니까 장기물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LG화학을 2월 26일부터 좀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 밖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전략이라든가 HMM이라든가 어제 야간에 포스코를 왜 들여다봐야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일찍 들어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장중의 기준에 이렇게 쭉쭉쭉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장중의 기준에. 바닥 인식 가능합니다. IT 구간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의 13만 500원이 이제 바닥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18만 원 이탈이 이제는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우리도 바간에서 이제 거의 극도에 달했죠.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닐까라는. 결론적으로 이쪽에 오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하루라도 일찍, 한 번이라도 일찍 동영상 보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좋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10시 50분이고요. 미국 증시 이제 개장이 될 텐데, 미국 선물 쪽에서의 흐름이 1.60의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이 0.59%의 강세.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유리한 흐름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17,300명이에요. 구독 오른쪽에 누르시고, 구독 오른쪽에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알람 신청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장중에 올려드리는 자료 내용들을 전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다날. 그렇게 해서 다날 보시면은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다날을 어디에서 올려드렸는지 좀 봐야 되는데,
3시 넘어서 기준이 잡힐 겁니다. 요건가요? 요거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아유 해상도가 제 걸로 보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LG화학 부분 오늘 문자가 계속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됐고, 다날 같은 경우를 전략 잡아주세요 5%대 편입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날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긴가? 요 이제 대차에 대한 HM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날을 제가 그럼 빼먹었나? 다날이 이제 그 3시에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다날 같은 경우에도 매매 사인을 매수를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매수를 잡아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왜 없을까요? 오늘 올린 게 영상이 링크가 3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걸 왜 앞으로 안 내놨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2시 39분. 오픈으로 안 해드리고 유료방에만 아마 올려드렸나 봐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 부분을 유튜브에 오셔서 좀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서 이쪽 여기서 주식방송의 녹화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 녹화방송 주신열공 선생님 살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블 컬럼도 계시고 캔들 박사 유쌤도 있고, 그 윤정두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윤정두가 진행해 놓은 야간 무료 방송이 다 나옵니다. 그 야간 이제 무료 방송 기준에 포스코 감해도 권역이야, 하이닉스 이래 됩니다. 이야 본격 스타트 고고고 3월 7일 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교육 자료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서 교육 좀 받으시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원고를 통해서 왜 지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메뉴에서부터 그냥 차분히 넘길게요. 다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매 사인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내일 기준에서는 뭐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기준에 우리 방에서 3시 3분 그때 기준에 다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다날도 질문해도 되나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라고. HMM 추매 가능한가요? 가능하십니다. 자, 중고차 상담님께서 다날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5%대 매수했는데 매도점을 못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매도점을 잡아드린 것이 이게 이제 유료 방송이라 아까 영상이 유료 방송에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유료 방송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지간해서는 이거 다 무료로 올려드리거든요. 사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직원분이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은 직원분이 까먹었던, 제가 잘못해서 못 올려드렸던 볼게요. 다날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날을 HMM이고 또 다날을 이렇게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날이 이때 9,870원, 80원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그 다날이 올라갔던 그 상승률이 25%대죠. 그 25%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드리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얼마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목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아랫방향의 기준을 잡자. 이렇게 잡으면 얼마? 12,000원까지 볼 수 있다. 목표 주가가 12,000원이더라도 당연히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 내용이
정형화돼서 이미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정형화된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 기준, 지금 시간이 3시 7분입니다. 벌써 3시 7분. 3시 7분인데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에서 매직 계산기를 보여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설정해드리고 매직 계산기 이렇게.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서 1.5%로 보기에는 변동성이 25%, 26%니까 이때까지는 뭐 25% 기준 잡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 5%대 들어가셨으면 대략적으로 26%면 뭐 한 20% 가까이 수익은 나셨잖아요. 그러면 2% 내지는 2.5%가 대밀리게 됐을 때, 그러니까 즉 9,850원 내지는 9,800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4%든 5%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걸 기준을 잡아서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 잡아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아유 이런 걸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라고. 그럼 결론은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게 진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교육을 이미 진행을 해줬었는지. 자, 단날 보겠습니다. 3시 7분 이후에. 단날 기준에 5분봉으로 한번 놓고 보실까요? 3시 7분 이후에 순간적으로 1분봉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니까 대처가 되는 거죠. 안 갖고 계셨으면 대처가 안 되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9,850원의 이탈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9,850원, 그다음 9,8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의 정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9,650원, 뭐 9,6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고, 과감해질 땐 과감해져야 되는 거고, 내일 다시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부분에 급등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겠죠. 거래량 터질 때 다시 따라붙더라도 정리해 줄 때 정리를 못하면 낭패를 본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본으로 보시면 11월 25일 정확히 11월 11일 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타가 없어서 질질질 거리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제약 11일이죠 정확히.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져준 거래 대금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변동성 무지하게 커졌죠. 그러면 이 변동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 거래 대금을 또 뛰어넘는, 또 최소 이 정도의 변동성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16%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소 440만 주 곱하기 얼마? 70% 수준. 얼마? 300만 주 넘는. 300만 주만 기준 잡고 10만 원의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3천억 원의 거래대금입니다. 3천억 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00만 주 정도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1조를 넘겨버려요. 1조를. 11월 25일 날 장중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가져갔더니, 뒤돌아봤더니 무조건적으로 그냥 가져가면 수익 나더라. 안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 흐름이 거래대금하고 거래량하고 틀다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되세요? 월봉으로 볼까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죠?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이상 빠진 거예요. 70%. 거래대금은 어때요? 완전히 대바닥 쓰레기로 가버리죠. 다행히 지금 정부에 또다시 이슈가 불거진 건데, 17년 이후에 정권 바뀌고 밑도 끝도 없이 의약품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저 당시에 뭐 신라젠이나 이런 게 다 올라온 거죠. 10배 뭐 이렇게. 펀드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연동돼 있어요.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매출액 뭐 몇백억짜리가 시가총액이 몇 조. 원래 그래요. 원래가 있어. 원래가. 강원래예요. 강원래. 원래 그래요. 뭐가 예전에 안 그랬어. 대주주 지분이 무슨 뭐 10% 전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셀트리온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도. 다만 많은 분들이 시장 지저분해요. 안 좋아요. 대세하락장이에요. 시장이 왜 이렇게 빠져요? 조정장에서는 조심하십시오.
아우 진짜 막말로 이게 지금 조종장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종장이라는 걸 겪어보셨잖아요. 시장이 고점 대비 20%씩 미끄러지는 조종은 2000년 이후에 3번 정도뿐이 없었어요. 그럼 뭐 급격한 조종 작년에 한번 겪은 거고. 그리고 조정이다 하면 한 10% 조정 정도, 지수 기준에서도 10% 정도 나오면 과도하게 많이 밀린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라와서 숨고르게 조정. 예? 왜? 펀더멘탈에 대한 바뀜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조정 속에서 연동되는 종목군들의 조정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조정 말고, 주도주의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 시장 45% 오를 때 주도주가 70%, 80%, 120% 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좀 쉬어갈 때 가격 조정이 먼저 오고, 그다음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일정 범위 횡보할 때, 그게 지금 한두 달 이상 지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간다면, 시장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못 간다 주식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장이 간다고 치면 누가 가요? 주도 업종이 가죠. 주도 업종이라는 게 뭐예요?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있고, 동학개미들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산, 그런 뉴스 내용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외국인 지분이 좀 이따 검색해 보세요. 제가 또 보여드릴 테니까. 외국인 지분이 55%예요. 뭐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50%예요. 아니 동학개미가 개뿔 사면 얼마나 샀다고. 그들이 주가를 움직여? 우리는 이제 다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대형주, 우리 주력주 하시는 분들. 맨날 장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보고 대형주 수급을 보니까 그 대형주가 동학개미에서 움직이는 건지, 실질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전체 틀이 잡히고 그 틀 속에서 개인들이 이제 내동매매를 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의 말 허허 웃죠.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뛸 때, 올해 1월에 추가 강세를 뛸 때 뭐 먼저 11월 말에 올라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력주가 고점 대비 46%씩 빠진 종목 있어요? 응? 주력주가 고점 대비 25%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LG전자 같은 경우가 무지하게 밀렸죠. 응? 최고점 대비. 또 하이닉스가 최고점 대비 무지하게 밀렸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만큼 들어 올리고 나서의 눌림폭이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면, 다시 시장을 견인할 때에는 그들을 그렇게 올린 게 이슈만 가지고, 애플카의 이슈만 가지고 기아차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올려줬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슈를 가지고 올려놨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실적 대비 지금 주가의 가치가 좀 과하잖아요.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응? 근데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들어갈 자리와 나올 자리를 명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야 그게 멘토의 역할이죠. 아무 데서 나오면 그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응? 다시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만 한번 문자 다 볼게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왔는지. 짤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보시면 7월 달에 전량 정리를 합니다. 7월 달에 7월 10일인가요? 아주 뭐 시원하게. 언제? 7월 9일이네. 7월 9일 10일이 아니라 7월 9일 뭐야? 전량 정리인데 13만 4천 원 그리고 32만 원. 그러고 나서 뭉뚱그린 전체,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 때 보여드린 내용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8시 50분 전후에 보여드릴 문자 내용이 되겠죠. 아까 요 표, 저걸 우리는 이제 유료 고객님들은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단기 공략주, 뭐 추세 매매주. 그러고 나서 명확히 언제? 11월 25일. 이날이 뭐? 셀트리온 제약 부분 15만 7,500원. 이날의 장중 고점이 얼마? 저 15만 7,500원 편입했잖아요. 그죠? 근데 장중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날 못 잡으신 분들이, 우리가 직장인 문자반을 이날 오픈을 해드렸는데 11월 25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별게 없어요. 뭐 이런 종목을 큰 소리 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큰 소리 친다는 게 뭐예요? 아니 다 끝난 종목을 왜 갖고 있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추세에서는 거래대금 다 줄어있는, 결론적으로 11월 25일 날 개장초에 탁 보시면은 아우 이때 당시 가격이 어떻게 돼? LG와 10% 편이 90만 원, 삼성전자 6만 8천 원, 현대차 18만 3천 원, 만도 4만 4천 원.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KB금융 주도주입니다만 금융의 경우에 환급성의 기준을 잡는다. 삼성전기 15만 8천 참나. 아유 진짜. 그게 결국 2차 매수사인 또 나가 LG화학은. 어찌됐건 이때 차익 실현 전량 한 날 있다 82만 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하자 이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높은 가격에 잡았죠. 결론적으로 이때 쭉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9시 17분에 우리 연구원이 먼저 올립니다. 야 연구원 빨리 올려. 11.36. 이거 따라붙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특별한 케이스는 따라붙는다. 이 내용들이 조금 전에 이제 나눠드린 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종목을 잡을 건지, 3천억 거래대금, 거기에 지금 시간별로의 거래대금 충족되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이잖아요. 최대 10%만 따라잡기로 했는데, 장중 특별한 경우 셀트리온의 특징성, 시가총액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금방 따라붙죠. 개인들 수급도. 어찌됐건 여기까지 열어두자. 15만 4,500원까지. 고점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차트. 차트. 결국은 이게 이제 15만 7,500원인가요? 그 크기가 보면 한번 볼까요? 고점이 얼마로 나오나? 15만 7,400원이네. 7,400원. 15만 7,400원.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 23% 돌파하면 수급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 여기서 벌써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는 올려드린 거예요. 2차 V의 발동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 셀트리온 여기 있네. 스윙 5%라고 9시 29분에 매수사인 내드렸어요. 15만 7,500원에. 이거 언제?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문자부터 쏩시다 하고 싹 쏜 거예요. 동영상을 쏠 때가 15만 원, 15만 4,500 얼마였더라? 뭐 그렇게 돼 있고. 이거를 그대로 그 무료방에도 올려드렸어요. 사실 무료방도 한번 같이 볼게요. 11월 25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유튜브를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튜브를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11월 25일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제약을 우리가 이제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하고, 또 그 기준에 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동영상 작성하고 또 드리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문자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드립니까? 셀트리온을 잡으세요 라고까지 문자를 드렸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이거 너무 오래적 거를 보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카카오를 지워야 될 것 같아. 아이고 큰일 났다. 방송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부분에 대한 그런 전략 부분을 이거 뭐야, 잡아드린 게 됐는데, 이때 기준에 어떻게 됐다? 25%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이쪽에 PPT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문자 내역이 이때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박이다 선생님 이러한 그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60% 나중에 이제 80%씩 수익이.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고 지금은 왜 빠져나오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안 실려서 문자를 따로 별도로 안 해놨구나. 이거는 거래대금이 안 실려서 지금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스케어 난리가 났었죠. 이때 11월 19일 날 문자반 오픈해드리고 나서 LG화학부터 해서 다 녹십자, 이때만 해도 이제 녹십자도 막 들어가고 할 테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저점과 고점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잡아내실 수 있고,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기준점들을 요 자료 그러니까 나눠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재편입의 기준은 2분의 1 꼬리, 3분의 1 꼬리를 보지만 차익 실현을 2분의 1 꼬리, 3분의 1 꼬리 봤다가는 말도 안 되죠. 30% 상한가 올라서 10,000원짜리 13,000원 됐어. 근데 2분의 1 밀리면 차익 실현에 1,500원 밀리면 10,000원에 사서 13,000원까지 30% 수익 냈는데 1,500원 밀리면 차익 실현해요? 아니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1%만 밀려도 평상시 기준에 오버슈팅 나온 날 말고 5조 이상짜리 극대형 종목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만 대처를 해도 절대 고점을 놓치지 않아요. 재편입도 전부 할 수 있고. 변동성 기준의 차익 실현 기준은 편입단가 대비 10% 미만의 변동이 있을 때 뭐 고점 대비 1.5에서 2% 주종시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만약에 편입단가 대비해서 이제 더 많은 1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뭐 그에 맞는 또 차익 실현.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50%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의 모든 교육 자료는 서양식 패턴 분석뿐만 아니라 캔들 이런 모든 자료에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다. 망치형이 떴어. 그럼 망치형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떠야 망치형인지. 그리고 그 망치형이 떴을 때 바닥에서 뜨면 되돌린다는 기준의 망치잖아요. 그럼 되돌릴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망청 떴어요. 어쩌라고. 고점에서 떴는지 밑에서 떴는지. 결론적으로 그런 기준점들을 이렇게 무료로라도 나눠드리고 있으니 참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날 저기를 볼까요? 문자반으로 봤으니까 문자반으로 마저 보면 셀트리온 제약을 당연히 못 사실 수 있죠. 좀 고민하다 보니까 올라갔다라든가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으니까 문자 받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움직였다라든가. 결론적으로 이날 한 번 더 볼게요. 11월 25일. 이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누군가 분명히 올려주셔서 뭐라 올렸냐면은 나 셀트리온 못 사는데 매수가 안 되는데 수아예빈님께서 매수가 안 되는데 1,515만 7,500원 도달이 안 돼서 원래는 15만 원에 살려고 그랬어요. 11%를 넘겨서 10%를 넘겨서. 근데 그걸 이제 기다리다가 방송을 하는데 맨 처음에 들여다봤을 때가 15만 3천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더 들어올려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만 7,500원에라도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문자 왔을 때 이미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자 셀트리온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들 뭐 하나솔루션, 뭐 수익, 토토로 선생님 뭐 이렇게 이 수익 그렇게 하고 쭉 넘겨서 제가 자 그렇다면은 들어갑시다. 1시간 만에 새롭게 문자를 올려드립니다. 1시간 만에. 자, 못 잡으셨어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입니다라고. 나나필승 선생님, 좋아. 매일매일의 수익. 이 당시 기준에 11월 25일 날. 남들 다 뭐 시장 깨지고 박살난다고 할 때, 윤정두는 주력주 이렇게 사서 11월 25일까지 LG전자 88,400원. 참나. 저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12월 25일 날 결론적으로 12월 25일 날 23일 날 상한가까지 들어가죠. 자, 셀트리온에 대한 문자 나갑니다. 하나, 둘, 윤진주 선생님도 있고 대박이다 선생님도 계시고 셋, 셀트리온 5% EF 날면서 32만 8천 원 그리고 목표주가 37만 원. 그죠? 그잖아요. 근데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원 안 왔습니다. 그리고 요 가격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옵니다. 대한항공은 25,500원에 차익 실현 23,000원 물량을.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을 이 당시에 살 수 있었느냐? 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가죠. 셀트리온 전량 매도. 왜? 24%까지 올라오고 대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거든요. 11월 25일 날. 꼬리 길게 달렸죠. 37만 원 목표로 써 있잖아요. 32만 8천 원 편입하고 37만 6천 원 24.71까지 올라옵니다. 그게 결국은 요 내용인 거예요. 요 내용.
그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자꾸 보시라는 게 유튜브 보시면 이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요 링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요 링크가. 그래서 그 링크를 조금 늦은 시간에도 보시면 그 다음부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우리가 기준 잡았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를 실컷 매매를 하시고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 셀트리온 35만 5천 원에 전량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뭐 일양약품 상한가 랠리 이런 것도 전부 미리 올려드렸어요. 미리 올려드려서 그 미리 올려드린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등록을 해야 된다. LG전자의 상한가라든가 이런 부분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료니까 구독 알람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 3위까지 끌어올린 셀트리온이에요. 예? 근데 시가총액 3위까지 끌어올리고 40조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2초 단기간에 66% 70% 조정이 나온 거예요. 거래량 보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거래대금 확 줄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 한번 팍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 확 줄면서의 흐름이잖아요. 다시 못 간다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셀트리온의 실적이 이렇게 월등한 게 아니니까 주가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슈를 불거뜨리고 움직이지 못하면 못 간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사기가 좀 버겁다. 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를 추구하게 됐을 때는 감사팀에서 가만히 안 두죠. 근데 외국인 기관 사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이쪽에 맞는 상품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해치 차원에서의 물량. 그런 내용들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 말고 다시 볼게요. 시장 대비해서 시장은 올라갔는데 자기 혼자 못 움직인 종목군들 시장 올라갔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시장은 45% 올라갈 때 자기 혼자 못 간 종목군들 휴젤 저기 알테오젠이 어제인가요? 급등 나온 게 급등 나오고도 고점 대비 63%. 시장이 저 갈색, 이 갈색을 한번 지워볼게요.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시장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으로 기준 잡으면 45% 올랐단 말이에요. 45%. 그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뭐 이걸 보면은 이거 증자 권리락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땡기면 되죠. 어찌됐건 시장이 급등할 때 횡보 내지는 멈춰져 있다가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긴 했습니다만 이제 진단 키트 코로나19에 이제 백신 거래대금만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그 최상위에 있다 보니까 HLB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서 두들겨 맞은 분들이 공포감 느끼고 이들을 추천했던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손실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시장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시장이 나빠요? 시장은 45% 폭등 랠리가 나왔는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황금 대바닥이고 뭐 이제 뭐 돌릴 때 됐습니다. 이거 죽을 수 있다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죠? 결론은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봐봐요. 얘가 뭐 얼마나 밀려 있어? 9%저 꼬리 빼고 나면 얼마나 밀려 있어요? SK 하이닉스? 아유 거짓말쟁이다. 14만 원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넘겼어요. 이번에 14만 원 최고점을 3월 들어서마저 넘겼어요. 15만 원까지. 그 15만 원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눌린 거예요. 시장 45% 오를 때 75% 땡겨놓고
그리고 과도하게 가격 조정 25% 주고 20% 18% 주고 그러고 나서 2주 만에 또 폭등 나오고 20%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영향으로 늘려졌는데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마찬가지로 현대차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에서의 또 기아차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제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료들 보시면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단행하겠다. 그러시려면 주력주에서 수익이 확보가 돼 있으셔야만 이런 종목 한번 슬쩍 들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고차 상담처럼 단할 5%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차익 실현 고점을 놓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따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모하게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시황 부분이 하루하루에 대한 데일리 시황을 이들은 써놔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자극적으로 백화점 뭐 쇼핑 가듯이 100을 기준으로 조금 더 이제 뭐 국제 선물 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00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하루에만 한 5%가 움직여야 많이 올라온 거라고 이슈가 될 만한 거라고 쳤을 때 데일리 매일매일의 시장에서는 그게 매일매일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움직여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것처럼 평상시 대비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 우리는 이런 시황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든 없든 윤정두가 보고 윤정두가 해석해서 결국은 뭐 고점을 놓치셨다 생각하면은 윤정두를 나무라시고 혼내시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나 고점 놓쳤어 고점에서 물렸어 나 속상해 죽겠어 너 윤정두 일로 와 너 내가 혼내줄 거야 혼내주시면 돼 그럼 결국 뭐예요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 팔아버렸으면 뭐 그런 얘기는 하나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갖고 계시면 힘드시면 조금만 감내하시고 분할 매수를 그래서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먼저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야 내가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윤정두한테 속된 표현으로 징징대고 어떻게 정두야 야 무슨 어떻게 나 고점에 사서 나 손실이 너무 커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아우 진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11월 이후에 70%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한 5% 수익 내려고 하나? 예? 삼성전자는 5% 수익 내려고 삼성전자 산 거예요? 아니 먼저처럼 한 70% 올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올 수 있느냐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실적이 어떻다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한다. 얼만데? 내년에 예상 순이익이 최소 45에서 50조인데 그 이상을 못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요? 저평가인 거지. 시장이 견인되면 그쪽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가면 시장 못 간다. 당장 대처 종목 업종이 없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채권 수익률부터. 채권 수익률도 이쪽에서 안 보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채권 수익률이 뭐 얼마나 올랐다는 거야.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연준 의장들 또 총재분들 전혀 문제 없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 오히려 이제 경제 선망, 지표 개선, 전망 이런 부분이 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우호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나든다고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까지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운영이 돼야 되나?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으시라. 10년물 채권 수익률인데 이 기준이 1.23이 이게 뭐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1.6까지 올라온 게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요 날짜 연도하고 금리 언제 올렸어요? 15년 12월 올렸잖아. 빰빰빰빰빰빰빰 2013년도 출구 전략했잖아. 이번만은 다르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아우 진짜. 야 옆에 있으면 나무래주고 싶어. 야 이 양반아 정신 바짝 차려. 2000년대 초중반에 윤정두한테 시황 배우고 주식 배울 때 그렇게 안 했잖아. 이 양반이 아주 혼날라고. 여러분들 말고 그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다는 그 양반. 야 어떻게 이거를 가파른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우연찮게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나온단 말이야. 제목이나 이렇게 본다고.
이번만은 다르다. 매번 얘기하는 게 이번만은 다르대.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북한 얘기할 때도 이번만은 다르대. 꼭 무슨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해. 대안은 뭡니까? 대안도 없어. 아니면 말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갖는 거죠. 이거 보시고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윤정부가 그냥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긴축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안 해.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안 해. 이제는 경기가 좋아서 단행을 안 해도 될 것 같대. 그래서 그 시중에 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보다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자체가 3%까지 올라오죠. 실질 금리를 올릴 때 어떻게 돼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 때 급격히 올라가죠. 이때 시장들이 무너졌냐 이거죠. 이때 시장이 무너졌어요? 폭등 랠리만 나오더라. 왜? 경기가 좋아져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 즉 경기가 좋아져서 얘기죠. 근데 미국이 왜 빠지냐 이거죠. 말씀 계속 드렸잖아. 지표가 좋고 그러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1조 9천억 달러를 뿌려버린다니까 야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근데 문제는 없고요.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것뿐이지. 어느 날 나스닥 내리니까 야 기술주 다 팔고 가치주로 가.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아니 왜냐면은 기준금리를 올렸으면 또 모를까. 시중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린 것도 없고 긴축 자체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수가 조금 흔들렸다고. 그렇다 폭락이나 나서 지수가 조금 움직였다고. 나스닥이 뭐 폭락이야? 오른 게 얼만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그냥 대사하락으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걸 팔고 무조건적으로 절로 옮겨야 돼. 근거가 뭔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서. 그걸 누가 알려줬어? 누구한테 배운 내용이야? 그 윤정두가 제대로 알려줄게 딱 보여드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도 시장 폭등만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산업혁명 시기에 산업이 바뀌어서 IT 위주에서 실적이 나와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걸 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무릎도 안 하는데 이걸 발바닥 종목하고 바꾸라고? 혹은 밀리면 사라고? 혹은 이걸 돌리면 사라고? 에라이. 뭐 하려고 잦은 매매를 해? 진짜로 대세 상승장. 지금 대세 상승장 아니야? 이게 대세 상승장이지 대세 하락장인가 이게? 응? 안 그래? 아니 이게 대세 상승장이잖아. 그럼 매번 뭐라 그래요?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제대로 된 실적 종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앞으로 실적 좋아져 다 필요 없고 실적 규모 대비해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사두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수익이 제일 높아요. 응?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가요? 55만 원까지 올라갈 때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죠. 그 종목을 중간에 조금 흔들어든다고 사고 팔고 한 사람 말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 수익을 다 낸다니까. 결국은 안 그래요? 시가총액 2위까지 땡겼어. 15,900원에서부터 잊어먹지도 않죠. 윤정도 가격을 15,900원에서부터 15,900원 15,900원 2003년 이후이니까요. 자 15,900원 맞죠? 최고점 55만 원 맞죠? 이게 33배예요. 시장이 300% 올라올 때 중간에 이렇다 할 큰 조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응? 근데 중간에 다 털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5만 원에 팔았어. 지금 6만 원이야. 사? 죽어도 안 사. 내가 10만 원에 팔았어. 윤정도 말이 맞네. 윤정도한테 가입해야지. 대표님 가입하면 좋은 종목 줄 거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 줄 거죠. 드릴게. 얼른 와봐. 오셨어.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 주세요. 한국조선해양 사세요. 싫어? 싫으면 삼성중공업 사세요. 싫어? 그럼 대우조선해양 사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못 견디는 거지. 나 탈퇴할래요. 탈퇴하세요. 내가 혼자 해도 되겠다. 몇 년째 무슨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얘기. 나 혼자 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가. 그리고 또 몇 달 있다 와요. 와서 대표님 진짜 그러지 말고 진짜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나 옆에서 초전 박살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 줘야 돼요. 우리 방에도 있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셔. 건물을 몇 개를 날려먹었어. 그런데도 맨날 그러고 계셔.
재작년에 그냥 주도주 딱 잡아준 거 그것만 갖고 있어도 따블 수익이 나잖아요, 시장이. 응?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결국은 좀 이따 와서 진짜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 주세요. 알았다니까. 왔어.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 주세요. 응, 한국조선해양 25만 원에 사세요. 진짜 그러지 말고 삼성중공 없어야 돼. 싫어. 대우조선해양 안 해. 그리고 또 이탈해. 아니 아까 먼저 번에도 10만 원에 사라 그래서 내가 그거 억울해서 15만 원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 16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20만 원인데 이걸 사라고요? 조정받으면 사야지. 얘가 조정받으면 시장 끝나는 거라고. 지금의 IT가 조정받으면 시장 끝나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왜 귀담아 들어요. 그들을 땡긴 게 한국조선해양을 땡긴 게 동학개미가 땡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학개미가 땡겼어요. 삼성전자 지분이 외국인이 54% 55%에 육박한다고. 근데 개인이 땡겼냐고 이거를. 개인이 땡겼어요? 외국인 지분은 54.67인데 이걸 개인이 땡겼나?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응? SK 하이닉스를 개인이 땡겼어. 얘 지금 2015년도 바닥 대비해서로 볼까요? 아이고. 너 어디 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봉봉봉봉봉봉 왜 이렇게 나 순간적으로 못 봤단 말이야. 엄마 왜 안 바뀔까요? 근데 이런 경우 또 처음이네. 얘를 쓴 게 지금 몇 년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져야 될까? 순간적으로 내가 뭘 건든 거야. 밤에 또 오늘 잠 못 잔다. 아이고. 하여간에 그래서 근데 이거 해놔야 된다. 그래 지금 교육을 하죠, 그죠? 물 만졌어요 내가. 주도 사놓고 골프 치러 가시는 사장님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대세 상승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세 상승. 제발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발 좀 그렇게 좀 갑시다. 제발 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당일에 체크되어 있어요. 당일 어딨냐? 당일 어딨냐? 당일 글씨가 안 보여. 아까 당일에 체크되어 있어요. 아까 당일 어디서 당일. 왔다. 이거 어떻게 내가 만졌지 또? 날짜 옆에 이거 감사합니다. 0065 이렇게 하시면은 이 월봉의 기준에 0065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아니 윤정두가 분명히 방송에 이렇게 갖고 나가서 2016년 1월부터 276%요. 2016년도에 주식시장 계셨던 분 중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냐고. 삼성전자 2016년 이후에 딱 2번 팔았다 그랬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 최고점도 아니야. 여기서 팔았어. 판 이후 3개월 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움직여서, 그리고 여기서 2개월 만에 너무 가파르게 움직여서 오버슈팅 나와서 여기서는요, 이때 차익 실현 할까 하다가 아니죠. 로그 차트로 보거나 추세 범위로 놓고 볼 때는 아니다. 실적으로 놓고 볼 때 아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건데 팔았어야 정상이다. 얘 팔아서 다른 거 샀으면 똑같은 거요. 얘 팔아서 다른 거 산다? 아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볼 치러 가신 분들 다 포함해서 저 꼬리에서 96,800원 하루 순식간에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9만원 위에서 끝난 게 이틀뿐이 없는데 여기를 잡아내야 된다? 제주도를 통으로 사셨겠네 그냥 아주. 이 자락에서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팔아서 여기 다시 산다? 멋쟁인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저기서 팔아서 여기를 다시 사실 것 같으면 한 2-3% 이득 보려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팔고 왜? 여기서 밑에 사지 왜 다. 근데 순식간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쫓아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오고 우리도 급등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갭상승에 딱 따라붙었어. 근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엊그저께처럼. 갭상승 나오고 얼른 따라붙었더니 그냥 장대 연봉이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더니 여기까지 또 밀려. 13만 500원까지. 험마 어떻게 할 건데? 고점 잡자. 고점 잡아서 밑에 다시 사자 하는 분들은 여기서 100% 정리야. 그럼 갭상승 또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발 동동동동동동 발 동동동동동동 발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굴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사면 고점인 것 같고 팔면 저점인 것 같고. 결론은요. 주도주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시황 제대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미국 채권 미워요. 채권 미워. 미미미 한번 갑시다. 연기금도 밉죠,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미워 보이는데 어떻게 맨날 파는 것 같고 그들 때문에 밀리는 것 같고.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제 이것만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채권 딱 보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채널 돌리면 맨날 하는 소리가 채권이요 이번만은 달라요. 급격히 올랐어요. 시황 더 들으려면요 돈 내고 들으세요. 지 다 훔쳐온 거를 돈 내고 들으려니 나쁜 친구죠 아주. 채권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아니 2012년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 많이 올라갔어도 시장만 폭등 내렸는데 미미미 방송 끝낼까요? 지금 11시 반인데 11시 40분 방송 끝내야겠다. 아니 캐치스택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이 시간에 어렵게 들어오셔놓고 좀 능동적이셔야지. 지금 뭐 미미미 출석 체크를 해도 별로 뭐 반응도 없으시고 무슨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오늘 좀 일찍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미미미미 한 페이지는 넘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페이지는 넘기셔야지. 미미미미 그렇게 하시고 그 유튜브 쪽에도 카카오톡에도 빨리 올려주시고 카카오톡에도 미미미 채권 미워요. 채권 이상하게 설명한 사람들도 미워요. 그리고 지금 113분이나 들어와 계세요. 그죠? 78개 안 되지. 더 들어가야지. 아까부터 누적인데 이게. 누구야? 싫어요. 2명 누구야? 미미미. 결론적으로 이 채권의 이러한 그 흐름들 보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맨날 눈물바람이었잖아요. 눈물바람인 게 그런 거예요. 옆에서 자꾸 대도 않는 친구들이 나와서 이번만은 달라요 헛소리하는 친구부터 해서 아주 그냥 샤프하게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개뿔 아주 못돼 먹은 거지.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눈물바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오픈해드리고 올려드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근데 유료 고객님들은 같이 믿고 움직여. 또 설명을 해드리지. 어떤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런 기준이잖아요. 물적 분할한다고 여기 이렇게까지 깨졌어요. 이 고점에서. 이게 얼마냐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25% 조정이에요. 예? 80만 원 찍고 25% 빠지면 20만 원이잖아. 근데 60만 원이 이탈됐잖아. 25% 조정이. 와. 요 정도쯤에서 바닥 인식하고 됐다. 그리고 한 단계 미끄러지기 여기서는 됐다. 이건 과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손충강 물적 분할. 그걸 또 악재인 양. 그게 결국은 모든 종목이 주도주가 10월 말 11월에 저점을 찍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종목이 70%에서 120% 정도 올라와요.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75%, LG화학 75%, 105만 원까지. 그리고 가격 조정이라는 걸 이렇게 겪죠. 가격 조정. 우리가 여기서 가격 조정 끝내고 고점 대비 20%씩 밀리는 경우 드뭅니다. 내 매수 평균 단가보다 10% 이상 밀리는 게 드뭅니다. 만약에 그 이상 밀리면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심사숙고해서 들여보고 시장이 멀쩡한데 얘만 깨지는 거면 얘는 이제 끝났다. 소진됐다라고 보고 시장도 같이 깨진다고 한다면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과도한 조정일지 확인해서 뭐 코로나19처럼 과도한 조정이다 그러면 자신감 갖고. 근데 시장이 지금 뭐 얼마나 밀렸다고 말 그대로 눈물이 찔끔나게 밀렸나? 숨도 못 쉬게 밀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종목이
무슨 뭐 고점 대비 30%, 40%, 50% 밀렸는데 60%까지도 밀렸는데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야? 돌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어? 그러면 이제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뒤돌아보니 90만 원 미만에서 얼마나 흘러갔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평균 단가 97만 원인데 90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진짜 속이 찢어지죠. 근데 그걸 감내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공포감을 갖는 게 아니라 LG화학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는데 기초 소재, 화학에서에 대한 실적, 거기다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 물적 분할 자회사에 대한 흥행 성공, 그것을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의 움직임, 여러 가지. 첫 번째는 실적이 되고 또 수급까지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기서 90만 원 이하에서 돌려놓는 흐름, 이것보다 못한 종목이 거의 90%라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10%의 주력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어야 그 다음번 범위부터 주력주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 부럽지 않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변동성 매매할 수 있을지언정. 잘 보세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어디가 대세 하락이 있어요? 어디가? 니케이? 허벌나죠? 요 앞에 고점 넘길 때 이제는 30년 만에 최고점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예요? 8, 9, 10월 달에 시장 붕괴됐다고 난리쳤을 때 11월부터 우리나라 45%, 얘네는 얼마? 36% 이상 폭등. 아시아가 못 가요. 어제 미국장 폭등했는데 아시아가 못 가요. 중국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바보야? 중국이 하락해도 홍콩은 강세를 띠는데 홍콩도 연동이 안 되는 중국 브릭스 시장을 보고 걔네를 보고 얘기를 해? 아우 진짜 화끈냥 막그냥. 결국은 니케이가 못 가는 건 왜 못 갔어요? 먼저 움직였어. 36%나 올랐어. 다우지수 이번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23%야. S&P 500 지수 20%야. 나스닥이 23%야. 고점 대비 밀려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야. 우리나라가 45% 찍고 내려와서 30%였다가 오늘 좀 올라갔죠. 결론은 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지 대세 하락으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되는 쪽 단 한 군데도 없다. 저희는 KB금융 어제 절반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주도주로 편입을 하고는 있지만 금리, 기준금리를 올릴 때 아니 지금 출구 전략도 안 했는데 무슨 벌써부터 배부르면 되겠어? 흥분하면 되겠어요? 출구 전략 자체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추세에 맞게 가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30% 올라온 기준인데 시장 수익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펀더멘탈의 개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하죠. 밀리는데 차익 실현 못하면 셀트리온 꼴 난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어찌됐건 결론은 절반 정리합시다. 이 기준에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뭐 원래는 윗골이 달아서 오늘 전량 정리해야 되는데 금융지주사 뭐 가치주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IT, 자동차, 실적주를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더 시장에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여러분들 말고 다우이론과 우라카미 장세를 그따구로 여기다 적용시킵니까? 다우이론과 우라카미 장세를 표현하면 지금 시장은 무릎도 안 왔는데 일단은 허벅지에서 사자고 그럴 거야 아니면은 발바닥에서 사자고 그럴 거야. 무릎이면은 진드기 기다리면 되죠. 왜? 어깨까지 올라갈 거니까. 어깨까지 올라갈 건데 그 과정에 어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도력을 갖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면 가져갔는데 그런 업종을 사본 적이나 있나? 그냥 이래저래 툭툭 던져놓은 거 잘 가니까 보셨죠? 응? 이론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걸 얘기해야지. 장 좋을 때 종목 나쁘다는 종목 있어 다 좋다고 보고서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먹힐 보고서냐를 봐야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뭐다? 대세상승이다. 그럼 이걸 누가 끌고 왔느냐? 누가? 그렇죠. 호두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걸 누가 끌고 왔냐 이거예요. IT가 끌고 왔잖아. 얘 고점 넘긴 건 항상 IT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동차 그리고 화학까지도. 화학의 LG화학.
이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걸 대사 와 나 진짜 야 조종장애는 조심해야 돼. 이게 조종장애 이게 에이 너무한다. 요즘에 채팅방에 글 올라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무슨 400만 원이나 내고 저걸 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글 올라오는 게 뭐예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거. 선생님 힘드시죠? 제가 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드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선생님 힘드시죠? 어? 근데 저 좋아진 게 있어요. 다른 방에 있을 때 다른 쪽에 있을 때 이상한 애들한테 가 있을 때 뭐 이상한 종목 줘서 밤새 잠을 설치고 시장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하한가 나오고 그래서 겁이 나서 내 자산 다 없어질까 봐. 지금은 마음 편하게 우량주 대형주 L전자 좀 미끄러지더라도 야 이게 심각한 상황이냐 또 삼성전자 좀 흔들리더라도 이게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냐 이런 거 고민해서 들여다보니 결국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심하게 밀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장 돌리면 가장 먼저 강한 수익을 내주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변비 생겨서 다들 아주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얘기 난리 날까 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나스닥이 지금 1.45 강세죠. S&P 500 지수가 0.65 다우가 0.47 강세입니다. 이들이 강세니까 당연히 유럽 쪽도 강세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죠. 유럽 쪽도 독일이 27% 올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왜 못 오르지? 못 오른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당일 내가 궁금할 때만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전부터 누적을 봐야지. 결론은요. 무지하게 좋은 장이다. 주도주가 이런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화학업종 대형주가 80%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화학업종의 11%의 시가총액 비중이 오늘 3% 이상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55포인트 중에서 얘들이 10포인트 올린 거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25포인트. 합산해서 37% 비중 플러스 10% 비중 11%약 50% 비중 갖고 있는 쪽이 35포인트를 올려버렸어요. 55포인트 중에. 삼성전자 혼자서 10포인트 가까이 올렸어요. 낄낄대면서 100원 밀리면은 상속세 뭐 몇백억 들른다 이런 낄낄대면서 방송하는 것들 지들이 알아서 그 얘기했겠어요? 또 남이 또 회계 처리하신 분들이 심심하니까 혹은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상속세 한번 계산해볼까? 그래 한번 그런 코멘트 내는 걸 지꺼있냐 방송 나와서 낄낄대면서 삼성전자요 다 죽었어요. 왜요? 주가 그냥 무지하게 누를 거야. 왜요? 상속세 들려려고요. 주가 조작하나? 주가 조작해? 해외 토픽에 나오겠네. 그런 생각 자체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가 방송에 나와서 방송 전문가라고 떠드는 양반들이 100원 밀리면 상속세 들린다 그따구 얘기하는 게 그게 제정신인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죠.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 자산이 지켜질 수가 있냐고. 시장 자체를 흐름을 보질 못하는데 좀 흔들리면 매도 이모 싸세요. 좀 올라오면 보셨죠? 대박 나셨죠? 와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한지 뻔뻔하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100% 수익을 내드린다는 게 아니라 많은 변수가 있지만 지금 34년 동안의 경험칙상 대형주 위주로 하면서 시장 전체를 보고 주도주 위주로 하면서 그 수익을 내드리고 한 윤정도의 경험칙상 이래 해서 이렇게 갑니다. 실패가 돼도 뭐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는 어디서 거짓말쟁이한테 거짓말 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공정공시도 안 나오고 아무 내용도 없는 거 뉴스 쪼가리 보고 나와서 이게 끝내주고요. 왜? 그들이 하는 얘기 다 인터넷 뒤져보세요.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지. 기자분들한테 허락 받고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분석해서 나온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든가 직접적으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디서 자료를 본지 예를 들면은 조선이다. 그럼 클락슨 지표를 가서 보고 오든가. 요즘은 해운선사의 운임비에 대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중국 쪽을 놓고 보죠. 그래서 요즘에 중국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대만에서 나왔죠. 대만 선사가 그 업체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보고 나와서 며칠 전 건지도 뭔지도 모르고 연기금이 며칠째 판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큼 나올지 물량이 나올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견인한 게 누군지 앞으로 누가 견인할지 이 전기전자 업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하고 연동되면서 강세를 띄워줄지 어제 그제만 해도 뭐 안 된다며요. 근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시면 또 지금 들어오셔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지난 8, 9, 10월 달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8, 9, 10월 달에도 끝났다 그랬잖아. 그 근거는 대선 때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술주 부자 증세 때문에 세제 감면 혜택 없어지고 그러면 애플이라든가 기술주들 다 죽는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할 거다. 결국은 뭐야? 폭락? 폭등하면서 시장 지수 다 땡겼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월 달까지가 여기거든요. 음봉 떨어진, 음선 떨어진. 11월부터 저를 튀어 올랐잖아요. 11월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에 저점 찍을 때까지 상승률이 33%, 40%,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조정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밀려 내려온 게 33%, 11월 이후에 올라온 게. 11월 그 이전에 다 박살난다고 그랬잖아요. 다우 23%, S&P 500 지수 22%, 나스닥 20%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등하게. 거기랑 똑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니까 반도체에서는. 근데 디커플링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강했어요. 왜? 그룹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 우리나라 자체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정 불안이 있어서 그 디커플링 해소 과정만 거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10만 원 넘깁니다. 그게 과도하냐라고 했을 때 10만 원 넘겨봐야 얼마예요? 590조뿐이 안 돼요. 10만 원 넘기면 590조, 600조, 600조인데 내년에 순이익을 얼마? 보수적으로 보는 게 45조에서 50조. 그럼 PER 얼마? 뭐 12배 정도. 그게 고평가야. PER 12배가 기술주가 성장주가 지금은요. 기술주 성장주 PER 지금 완전히 대바닥이지. 저평가지. 근데 이걸 버리고 황금 대바닥주 가지러 가겠다는 거야. 박쥐야? 황금 박쥐야? 내일은 황금 박쥐 한번 해야겠다. 황금 박쥐. 예? 골드 배트맨인가? 골드 배트야? 배트가 박쥐인가요? 진짜 너무하네. 여러분들이 요거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요거. 응?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에 대한 전고점 대비해서의 조정률. 시뻘겋죠 얘네는. 오른 것도 없이. 얘네는 다 오르고 나서 조정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얘네는요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죽는. 오른 것도 없이 주구장창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고. 얘네들 갖고 있는데 어려워요? 난 늦게 샀어요. 늦게 샀어도 상관없다니까. 앞으로 누가 끌고 갈 거냐. 앞으로 얘네가 또 끌고 가는 거지. 얘네가 낙폭가드 얘네가 할 거야.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니 매출이 이게 시가총액 8조까지 올랐다니까. 2019년도 여름에요. 가을에 시가총액 8조를 넘기면서 장중에 시가총액 1위에 올랐어요. 근데 매출액이 얼마? 200억? 300억? 400억? 엄마 참나. 자 그렇게 해서 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고 HMM 부탁드려요. HMM은 그렇게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용 미수 내버려지만 쓰지 않는다면은 HMM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차 상환이 연 3일째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규모가 크지 않고 26만 주인가 그렇죠? 화요일 날 400만 주대, 어제 200만 주대, 오늘 26만 주. 오늘 뭐 눌릴 자리도 아닌데 좀 눌렸어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지금 오늘 여전히 강세예요. 그저께 5% 올랐고 어제 강보합 그리고 오늘 지금 거래가 유럽이나 미국 쪽 거래에서 머스크 그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뭐 해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또 실적 부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한진해운을 박살 내놨죠. 응? 한진해운을 결국은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국적소 현대상선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많은 지원을 했었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냥 막 조선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부터 해서 다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산업은행도 보증을 해주고 그러면서 한 방에 커진 거지. 예? 지난해 뭐 2천 원짜리 종목을 그죠? 지금 뭐 2만 원이 10배 올랐단 말이야. 근데 업황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밑바탕 배를 막 그냥 용선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지원 부분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 기준에 HMN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숨겨져 있는 부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숨겨졌다기보다는 뭐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것을 시장에서 소화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또 국민의 혈세 부분이 많고. 결론은 매각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1월 달에 매각 얘기 나왔을 때 쉬쉬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매각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도 등락 범위가 나온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엉켜 있어서 그래요. 대차 쪽은 대차 물량을 상환해야 되고 그 대차는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지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여전히 이제 한 2,200만 중가가 남아 있죠. 그걸 상환하려면 이제 어찌됐건 유통 물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실질 이제 실적 부분은 올해 전망치가 1,900억 정도 순이익이 돼요. 2천억 가까이. 2조. 내년도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점진적으로 국제선사들의 이제 배가 대규모 선박들이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은 운임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순이익 부분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시젠도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PER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PER이 3.5배라는 건 그것도 웃기죠. 아무리 뭐 전환사채도 있고 앞으로 운임이 내려간다 해도 5배 정도 수준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얼마요? 얘가 3억 2,800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 1,000억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3만 원 수준까지 그러면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억이 아니라 10조. 정신이 이제 지금 오락가락해 윤정도도 너무 피곤하니까. 이해되세요? 시가총액이 PR이 얘가 5배 수준만 돼도 PR 5배 수준이면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거야? 2조짜리 순이익에 그럼 10조잖아. 10조 나누기 주식수 몇 주? 주식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2,800만 주. 나눠주면 얼마예요? 대략 한 3만 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3만 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매매나 이런 거 다 얘기했죠. 그게 3만 원. 그리고 매집의 기준이 어찌됐건 외국인들의 매집이 1,200만 주. 근데 그 매집이 솔직히 얘기하면 순수한 매수냐? 아니면 그게 바로 매수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대차를 상환한 거냐? 그럼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대차 상환했으니까 그들은 주가를 더 올릴 이유도 없고, 다만 이제 2,200만 주의 대차가 더 깔려 있는 과정에 지금 자락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제 3만 원 수준까지 좀 크게 열어놓은 거고요. 오버슈팅이 하루에 15% 이상 나오면 예전에 20%까지 나왔는데 연초에 1월달에 근데 이 주가가 더 올라와 있으니까 15%까지만 나오면 거기서 음봉이냐 꼬리에 따라서 차익 실현. 양봉으로 그대로 마감을 쳐. 그럼 그 다음날 시초가 대비 밀리느냐에 따라서 차익 실현. 예?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 잘난 건 알겠는데 어떤 이슈 갖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슈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장기 계약들. 예? 장기 계약을 3, 4월 달에 이제 좀 추진하고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영업이익 한 1조 정도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반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기준에 오버슈팅 한 자락 나올 수 있다. 그래서 HM을 갖고 온다. 근데 변동성 감당 안 되죠. 그 장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저께 급락, 고점 대비 급락 나올 때 수급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방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냥 돈이 많으셔서 무조건 많으셔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만큼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거지. 그분들이 그냥 멋부리려고 윤정도한테 가입하면 우리나라 1등이야 이러시려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시고
그래서 HMM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실질 안 돼요. 왜? 하이닉스는 됐나? 13만 500원까지 밀릴 때 안 되겠다. 윤정도 저 머슴 저거 진짜 갈아치워야겠다. 아우 저 바보 같은 녀석 남들은 현금화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락에서 털어. 그 자락에서. 근데 그 다음날 어땠어요? 그날 13만 500원 찍은 날 종가가 13만 6,500원으로 끝나죠. 그 다음날 14만 500원으로 시작했다가 미끄러져. 못 견디지. 13만 5천원 다 파는 거야 또. 그래놓고 오늘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이제 지금 나스닥이 1.6% 강세 1.87% 강세인데 내일 들어서 다시 14만 원 넘기고 신고가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피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하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아유 저 황금 내바닥주 황금 막 지나 사러 가겠다. 안 그래요? 에이구. 이 좋은 장에 이 대세 상승장에 당연히 미국 장도 오르는 게 맞죠. 돈을 그렇게 뿌려대고 있는데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경기 살아나는데 돈까지 더 뿌리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선거하고 맞물려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니까 경기 살아나는 도중에까지 돈까지 뿌려가지고 더 난리 난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후유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금리 인상은 당장 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이 아니라 긴축부터 조금씩 하겠죠. 1.93%야. 시장이 전기전자 업종이 가서 37%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기 시작하면은 어정쩡한 어중간한 종목이더라도 정상적인 종목은 다 같이 올라옵니다. 아까 보신 비이성적으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거품만 빠지는 거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와요. 근데 그들은 시장 수익률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봐보세요. 3위인 LG화학조차도 1위, 2위, 3위가 다 70% 이상씩 올랐잖아. 3개월 만에 시장 대비 더블. 주식을 하신다는 건요.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올라가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냥 시장 수익률 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윤정두가 죄송합니다. KB금융은 현금성으로 놓고 보고 들어갑니다. 얘는 손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시장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도 시장 수익률입니다. 결국 이번에 시장 수익률이라도 내줘서 땡큐 감사 그리고 이제 절반 정리를 한 거죠. 그 이전에는 나쁜 친구인 거야. 아무리 주가 올라가도 그 이유는 나쁜 친구지. 왜? 시장 수익률이 안 나는데 그게 수익이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맨날 손실 나다 조금 수익 나면 시장이 45%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20%씩 나면 대박 났어요. 되겠냐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LG화학의 실적도 좀 보시고, LG화학 컨센서스도 보시고, 어떤 식의 교육을 해드리고 어떤 식의 목표 주가를 드리는지, 왜 LG화학인지 이거 보세요. KB금융 6만 원, 그 전에 이제 54,000원, 오늘 53,700원 찍죠. 중간에 이제 음봉이나 꼬리가 달리면 좀 정리하는 기준도 잡아야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수보다 센 주도주를 잡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 그게 어려우시니까 멘토 윤정두의 목.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조용히. 예? 오늘 어떻게 되세요? 오늘 미국장이 지금 다시 1.9% 폭등해요. 1.9% 폭등이야. 미국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절실하신 분들만 요 방송 딱 보시고 계신 분들만 요 밑에 핸드폰 번호나 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로 해야겠지. 문자 남겨놓으십시오. 절실하신 분들만.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했던 2+2를 내가 유튜브 봤는데 2+2던데 그 재방송 보면 2+2로 나오겠지. 지난주 재방송 보면. 우기시면 되지. 절실하면. 그래서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직원분들이 큰일 날 일 있어. 자기 월급 잘릴 일 있어. 절실하신 분들만 2분 정도만 전화하셔서 막 우기세요. 윤 대표가 옛날 거 봤다고 2+2 윤 대표한테 내가 예약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나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드려요? 야 그럼 어제 야간 교육 들으셨나 보다. 절실하신가 보다. 몰래 해드려 라고.
근데 이걸 또 우리 정 의원님들이 다 듣고 계신다. 자, 내일도 LG전자의 상한가처럼 상한가 한번 잡아보셔야죠. 내일도 현대모비스 상한가 나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상한가 잡아보셔야죠. 귀신처럼 이런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잡아내고 빠져나올 때 완벽하게 빠져나와야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신풍제약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실패인 것 같은데 아유 신풍제약 10,000원 밑에서부터도 들어갔어. 근데 문자 사인 드린 게 얼마예요? 문자 사인 드린 게 2만 원대에서부터 7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날 아니 세상에 이날 손절을 했잖아. 손절. 마지막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 그죠? 왜? 우리가 기준 잡아서 이날도 크게 밀린 건데 안 되겠다. 이제요. 여기서 만약에 개파락 나오고 음봉 떨어지는데 시초가 대비 3% 이상 밀리면 정리합니다 했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났죠. 정리. 그러고 나서 여긴가요? 11월인가? 언제지? 하여간에 짜르륵 돌렸죠.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왜? 뭐 지금 그 자락 그 위치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11월 초부터 해서 IT로만 시가총액 1위, 2위로만도 70%씩 수익 냈으니까 이럴 때 안 빠져나오면 미련 못 버려요. 그죠? 잘 됐고 이제는 주도주에서 왜 대세상승장으로 완전히 이제 진입이 돼 있으니까 당분간이라는 건 최소 9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그게 한 파트예요. 일반적으로 9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러면은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11월부터로 따져서 9개월을 따지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럼 언제 우리 이제 7월 때까지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 나올 때까지를 첫 번째 파트의 짧은 구간. 근데 거기서도 계속 강하면 그러면은 이제 16개월, 18개월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따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 상상상 000 한 번씩. 상상상 000 상상상 000 상상상 000 쭉 채팅방에 넣어주시고 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피곤하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미국장도 이렇게 좋은데 내일 또 윤정도 날로 먹게 생겼네.